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탈길에서 화물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경차를 밀며 역주행해 내려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고 장소를 지나던 순찰차가 순간적인 기지로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7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입니다. 1톤 화물차가 경차를 뒤에서 추돌한 듯 후미를 밀면서 비탈길을 역주행해 내려옵니다. 트럭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차량을 붙잡으려 운전석에 매달려 애쓰지만 역부족입니다. 비탈길에 주차를 한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차가 그대로 밀려 내려온 겁니다. 마침 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안양동안경찰서 비산지구대 소속 순찰차 한 대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이렌을 울립니다. 단순 접촉사고인 줄 알았지만 화물차가 계속 밀고 내려오자 그대로 순찰차가 경차 앞부분을 충격해 막아 세웠습니다. 차량 진행 방향 인도 옆에는 놀이터가 있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불과 인도를 하나 두고 있던 아파트 놀이터로 두 대의 차량이 밀고 들어오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단 차량을 들이받아 막아선 겁니다. 주민들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노는 놀이터고 저희 아이도 종종 노는데 만약에 큰 화물차가 떨어졌다면 놀이터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으로서는 좀 불안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당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부상과 차량 파손 우려가 있었지만 순간적인 판단으로 2차 사고를 막아냈습니다. 주저하기보다는 이게 밑에 또 놀이터가 그냥 평지로 된 놀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또 단차가 있는 놀이터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막지 않으면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막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막게 됐습니다. 이 경사는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절 부산 도심을 어지럽게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적발되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는가 하면 단체 채팅방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차량 통행이 잦은 곳으로 손꼽히는 서면교차로입니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기본, 손에 경광봉을 들고 흔들기도 합니다. 차량 앞에서 좌우로 흔들거리며 위협적으로 운전하는가 하면 일부는 정상 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을 막기도 합니다. 지난 3월 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폭주족 주범인 30대 A씨 등 일당 20여 명은 2시간 동안 서면교차로를 비롯해 연제구청, 광안해수욕장 등 20여 킬로미터를 때로 몰려다녔습니다. 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역주행, 끼어들기 등을 하며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했고 심지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십 개의 방범용 CCTV 영상을 토대로 폭주족들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각자 3~4명씩 무리를 지어서 서면교차로 오기 전에 불상지에서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전부 가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CCTV 확인한 거는 편의점 앞에서 청색 테이프를 가리기 전에 그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일당 중 22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는 같은 날 대구의 원정을 가서 폭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중고장터에 오토바이를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예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 수용소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계훈 기자입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해 이익을 챙기는 사이버 해커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가발과 마스크, 검정색 상하이로 중무장한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올려 소속사와 연예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해당 영상이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널 이름만으로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박 씨는 30분 가까이 법정에 머물다 취재진을 피해 성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이번 명예훼손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인들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주라는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그룹 엑소의 멤버 수호와 그룹 에스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등도 줄줄이 박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M엔터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사실상 시세 조종을 최종 승인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SM엔터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의 주식 매입이 조직적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경영진들과 공모해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세 조종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주식 매입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공개 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고가 주문은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하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세 조정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시세 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3명도 재판에 출석했는데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다음 달 8일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주요 쟁점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